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어제하고 그 전전날 이틀 산행을 갔다 와서 오늘 내일 주말이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산행보다는 앞전에 신호위반과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저번 주에 새로운 곳으로 답사를 한 갔다 왔는데 그 답사지를 다 둘러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곳을 일단은 뭐 산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답사를 마무리하고 내일은 좀 쉬는 날이라서 내일 아침 06시에 간만에 진짜 좀 원정 산행을 가보려고 오늘 지금 원정 산행 일정을 꾸리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답사를 가보고 내일 산행지를 최종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는 영하 6, 7도 떨어지더만 지금은 영상 10도, 11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날씨는 포근하니까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하늘이 좀 뿌옇게 시작하네요.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지금 목적지에까지 다 와가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저 보시면 12시 방향에 건너편 산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쪽에 지금 한 2, 3km 떨어져 있는데 직선거리상에 산의 절벽이나 분포, 방향 이런 것이 확 드러나야 되는데 안 나타납니다. 이 집 좌측에 있는 산들도 한 6, 700m 되거든요. 6, 700 넘을 것 같습니다. 1000m까지는 안 되는데 한 700 전후의 산들인데 야, 산에 지형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꼭 이거 해 질 때나 아니면 해 뜰 때 그런 산들 같습니다. 골치 아프네요. 오늘 답사 오려고 왔는데 야, 잘 안 보입니다. 망원경 꺼내도 잘 안 보이겠는데요. 일단은 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살펴보는 걸 하겠습니다. 멀리서도 좀 봐야 되는데 골치 아프네. 일단은 계속 갑니다. 자, 그래도 와보니까 한 1km까지 진입하니까 그래도 절벽이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기 10시 방향에 정상 쪽에 절벽 한번 보시죠. 이야, 어마무시한 절벽들이 역시 지도에서 봤는 대로 꼴짝이마다 있습니다. 저걸 언제 가야 될까요? 진입하는데 시간도 엄청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에서도 이 산 하나 넘고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산맥마다 계속 절벽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다 보려면 몇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답사 왔는데 황구가 가야 할 본 절벽들은 저 건너편입니다. 저 뒤쪽에 고봉들 있죠. 자, 저 뒤쪽에 이 산 넘어 있습니다. 한참 가야 되니까 저거는 나중에 한번 사는 계획을 짜보는 걸 하고 요 도로가에 있는 작은 절벽들, 이 작은 절벽이 아닙니다. 이 수직 절벽이 엄청나거든요. 요 세 봉우리를 한번 올라가 보려고 지금 준비합니다. 왔는 김에. 그리고 이 황구 공구 연장 넣는 가방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자꾸가 다 터져서 다이소 가서 5,000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장으로 드라이버하고 가위하고 작은 드라이버, 그 다음에 그 나무 뿌리 자르는 가위,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절벽에 내려가서 도라지 보면 도라지 다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차고 오는 겁니다. 요 고리가 있죠. 여기다가 차가지고, 그리고 여기 작은 카라빈 한 개를 여기 세팅해가지고 안전벨트에 그을 겁니다. 자, 요건 새 가방에 요 연장 남아가지고 빨리 옷 갈아입고, 이 아주 큰 절벽은 아니지만은 뭔가 산은 안 높지만은 이 절벽 상태가 상당하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원이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보고, 본 절벽은 저 뒤쪽에 있는 산이니까 저거는 또 따로 항구가 올라갈 방법하고 루트하고 이런 것을 또 짜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곳으로 멀리 답사를 왔는데 황구가 가야 할 본 절벽들은 저 산이 높고 또 저 뒷골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산행은 안 되고 도로가에 작은 절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왔는 김에 한번 올라가 보고 절벽이나 나무의 분포,
그리고 방향 이런 것까지 한번 답사하려고 일단 이게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자, 오늘 갈 산은 전체적인 산은 한 600m 되는데 지금 요쪽 정상하고 저 좌측하고 우측만 한 3군데 정도 볼 거니까 한 300 정도 올라가지 싶습니다. 자,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산이 남서를 바라보고 있는 산 방향 경사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절벽 아래에서 내려가서 이쪽을 쳐다보면서 도라지가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지 살펴보고 또 로프 탈 상황이 되면 로프도 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절벽 아래 도착해서 도라지가 어디 절벽 중턱에 걸려 있거나 떨어진 흔적이 있는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 아래 삭대가 하나 있죠. 이게 도라지 삭대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묵은 데거든요. 이거는 작년 게 아니고 재작년 겁니다. 이거는 묵은 데인데 이게 도라지 삭대인지 아닌지는 이게 도라지 삭대일까 싶어서 한참 살펴보고 있는데 옆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건 도라지 삭대죠. 자, 중급 조금 될까 말까 하는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삭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이쪽에 자, 여기도 이것도 도라지 삭대죠. 그래 크진 않는데 그 삭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자, 그 다음 저기 12시 방향 한번 보시죠. 12시 방향 5m 위에 자, 보이는가요? 자, 여기도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자원은 있다는 거잖아. 삭대 2-3개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저 위에 중턱에도 있고, 저 위에 저쪽에도 저 경사나 방향 턱이 상당히 좋거든요. 일단은 이 밑에 좀 더 살펴보고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작은 절벽 처리에 삭대가 있다는 것은 이곳은 아직 손을 안 탔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절벽 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11시 방향 5m 위에도 한번 보시죠. 자, 저 위에 턱에도 중급에 될까 말까 하는 전 삭대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야, 사람이 턱 위에 있는 어느 턱에 삭대가 몇 개 있다는 건데 일단은 상당히 반갑습니다. 자,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절벽 상층부에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중급에 소나무가 몇 개 있으니까 저기 한 2군데다가 로프 세팅해가지고 기역자로 꺾어서 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까 저 중턱에 삭대가 안 붙어있지 싶은데 그냥 확인차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절벽의 중턱에 난간도 한번 볼 겸요. 야, 절벽은 상당히 좋은데 중간에 흙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다 나뭇잎이거든요. 이러면 도라지가 통벽에 있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40m 로프하고 그 다음에 제 안전벨트, 여기 카라비나하고 팔자 야광기, 그 다음에 제 연장통, 휴대폰, 가방, 바하고 다 냈습니다. 지금부터 로프 세팅해가지고 이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기 중급에 소나무 2군데다가 저 리드줄을 세팅했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나랑 팔자광기를 세팅했으니까 저 아래 수직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턱들은 상당히 좋은데 일단 내려가 봐야 상황을 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이제 로프가 저 위에서 한 20m, 15m에서 한 20m까지 내려왔습니다. 절벽 지금 중턱에 섰거든요. 야, 저 아래 턱이 있고 저 아래도 턱들이 좀 있는데 흙이 있는 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곳에 도라지가 있으면 거의 통벽일 확률이 많습니다. 흙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항구 발 디디고 있는 이런 자리, 이 자리에 흙이 좀 있는데 이런 데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뭐 초봄에 와봐야 알겠죠. 자, 일단 아직 로프줄에 여유가 있으니까 저 아래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려갔다가 바로 못 올 것 같으면 저 아래까지 출발지 저 밑에 있잖아요. 로프 삭대 받는 데서 로프 체계를 풀고
빙 돌아서 다시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더 내려갑니다. 자, 로프가 한 5m 더 내려와서 지금 여기가 발 밟고 있는 나무가 죽은 나무거든요. 잘못하면 이 나무도 부러질 수 있으니까 항구가 로프 고정시켜 놓고 여기 보시면 어린 삭대가 있습니다. 자, 삭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바위 사이에 지금 도라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지금 노출돼 있잖아요. 이러면 도라지가 옳게 못 자랍니다. 바위가 깨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바위 깨보고 아래 도라지 상태 보고 도라지가 어리면 이거는 옮겨 심어줘야 되지. 이게 놔두면 더 노출되면 도라지가 죽거든요. 이거는 일단 바위를 한번 깨볼게요. 안에 도라지 모양을 나오는 걸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야, 바위는 황구가 빠르고 제끼니까 작아지는데 도라지가 이쪽에 흙이 좀 있고 이래야 돼. 여기 이 안에서 크게 커 있는데 커 있진 않네요. 자, 보시죠. 도라지가 크진 않습니다. 있거든요. 자, 이게 너무 노출되면 죽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말라서. 그러니까 여기 흙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도라지를 이렇게 눕힌 채로 이렇게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지가 잘 자라서 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또 크게 자랄 겁니다. 자, 왜냐면 그런 자리 있으면 도라지가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고 영양 공급도 안 되고 거의 노출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면 도라지가 말라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옮겨 심었습니다. 자, 이제 로프하고 이거 뭐 장기를 빠르하고 정리하고 저 아래로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딱 있었으면 참 좋은데 황구가 심은 도라지가 100년 있다가 오면 이 자리에서 엄청 크게 자랐을 겁니다. 자, 좀 전에 그 도라지를 저 소나무 있는 데서 옮겨 심어주고 내려오니까 요 위에 한 2m 위에 여기 흙 있는 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야, 여기 도라지가 있으면 괜찮은 게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 삭대 하나 있고 여기도 삭대 하나 있죠. 여기도 흙이 꽤 좋거든요. 이쪽이나 이쪽에서 도라지가 나오면 괜찮은 게 나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 저기도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고요. 자, 일단 이거는 봄에 와서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내려가는 것보다 로프 줄 잡고 올라오는 것이 100배 더 힘듭니다. 아이고. 자, 여기가 이쪽 절벽이 정상이니까 이거 치고 그 건너편 절벽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쪽 절벽에 있다가 한 꿀짝이 건너서 두 번째 절벽으로 왔습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도라지가 없을 자리는 아니거든요. 보다시피 깔라지는 바위 위에 상층부에 바람 좋고 방향 좋고 이런 자리도 원래 도라지가 서식 여건이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게 송이산하고 겹쳐 있잖아요. 이런데 도라지가 있으면 그 손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거의 없는 겁니다. 원래 또 이런 자리에 도라지가 있으면 좋은 것들도 나오는데 요즘은 그런 자리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자리는 패스하고 조금 더 걱정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황구가 봐서는 별거 없지 싶은데 일단은 뭐 대충 한번 살펴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 절벽도 상층하고 중간 턱하고 다 살펴봤습니다. 도라지는 전혀 없네요. 여기다가 상층부 요 난간 쪽에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들이 좋길래 황구가 돌탑을 하나 쌓아놨습니다. 자, 황구표 돌탑입니다. 자, 황구가 뭐 절 믿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산행해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또 올 한해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행도 하고 초대물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염원을 담았습니다. 자, 황구표 돌탑입니다. 자,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 놓고 이제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2시간 만에 하산해서 이제 철수합니다. 그런데 황구가 가야 할 산이 저쪽에 있는 정상에 저쪽 산들이거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야, 어마무시한 절벽들이 저쪽 산에
지도상에 나타난 것처럼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저런 것은 본 시즌에 한 60m 로프 가지고 와서 다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탄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오늘 또 새로운 곳에 답사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 주 전에 답사 갈 때 몇 군데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눈이 막 오고 이래서 다 못 살펴보고, 오늘 또 새로 시간을 내고 이렇게 계획을 짜서 또 새로운 곳에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자, 갔다 오니까 역시 지도에서 봐는 것처럼 큰 하나의 산이지만 하나의 산이 좌우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한 1km, 한 2, 3km 넘겠죠. 능선 따라서 막 늘어져 있고 각 골짜기마다 절벽이 막 형성되어 있는데 역시 어마무시한 절벽들이 그 절벽 안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좀 미세먼지가 많아서 좀 뿌연 가운데서도 좀 살펴보고 했지만은, 그러나 뭐 자세한 것은 황구가 망원경으로 보고 중간중간에 차를 대놓고 보고 했는데, 이 차가 대진 곳에서 본 산으로 바로 진입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선이나 작은 산이 앞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본 산으로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물론 올라가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뭐 황구가 지금 위성지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판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산에 갔는 김에 본 산은 못 보지만은 저 도로가 옆에 바로 작은 절벽이 하나 있길래, 야, 이것을 이 산의 관문이라 생각하고 이 산에 도라지가 자원이 과연 있냐 없냐 확인만 한번 해보자 싶어서 올라가니까 역시 도라지가 황구가 예상대로 정말 있어야 할 만한 그런 절벽에 딱 도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여튼 이 손이 안 타는 절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 절벽들은 그 도로가에서 한참 안쪽으로 들어가서 본 절벽 가야 되니까 진입하는 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자원이 남아있고 손을 안 탔을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수직절벽도 있고 어마어마한 절벽들이 꽤 많습니다. 자, 저런 곳에는 진짜 조선 제일의 도라지가 있을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황구는 하여튼 상당히 기대되는 오늘 본산입니다. 이 산을 황구가 예전부터 한번 몇 번 답사 가보려고 했다가 미루고 미뤘는데, 그 원래 돌아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 근방을 지금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산행 계획을 짤 때는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산도 막상 가서 현장에 도착해 보면 또 진입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보다 준비물 같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가는 곳이나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가서 답사나 아니면 새로운 산행지를 처음 가는 곳을 산행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위성 지도를 보고, 그리고 한번 답사 가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답사 가서 실제 현장에서 그런 사진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위성 지도하고 진짜 골짜기나 산의 높이, 능선, 등고선 이런 것까지 다 살펴서 그런 것을 다 비교 분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산행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예상 산행 시간이 몇 시간 정도 걸릴지, 그리고 준비물이 뭐가 얼마나 준비해 가야 될지, 산행에서 그리고 얼마만큼 필요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진입 루트도 어느 쪽이 가깝고 어느 쪽이 먼지, 그리고 어느 쪽이 위험하고 어느 쪽이 좀 손 씻고 어느 쪽으로 돌아 나와야 되는지, 이런 산행 계획을 다 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산행에서 만발의 준비를 하셔야만이 그 산행을 좀 알차게 할 수 있고, 좀 그 산행에서 사고나 아니면 조난의 위험이나 아니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하는 것이 산행에서 안전이 확보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거든요. 황구가 갔다 와서 이렇게 산행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는 모르겠는데 황구는 카카오 앱을 지도를 쓰는데, 카카오 앱 지도를 위성 지도 딱 띄워놓고 진입로에 차가 대놓은 곳에서 이제 출발 지점 있잖아요. 그러면 예상 산행 시간을 어떻게 짜냐면, 카카오 앱에서 거리 재기가 있거든요. 그걸 눌러가지고 그 정상까지 갈 때 거리를, 물론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선 따라 이렇게 가면 몇 지점 딱 찍을 때마다, 포인트를 찍을 때마다 거리가 딱 1.2km, 400m, 600m, 800m 이런 식으로 정상 내가 가야 될 때까지 딱 찍힙니다. 그러면 전체 거리가 뭐 한 올라가는 데까지 뭐 한 1.2, 3km,
그 다음 내려올 때도 이제 좌우를 물론 수색하겠지만은 그런 것까지는 좀 빼고, 그 다음 내려올 때도 어느 방향으로 내려올지를 위성지도 찍으면 이렇게 거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차까지 떡 들어왔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총 거리가 안 보나게 한 2.4km 정도 된다면, 이게 평길 같으면 사람은 시간당 4km 정도 걷습니다. 그렇지만 등산은 틀리잖아요. 산은 완전군장을 배낭을 황구 같으면 한 15km 배낭을 메고, 그리고 경사진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등고선 방향이 좀 늘어지면 덜하지만 좀 급한 곳은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면 시간당 한 능선을 탈 것 같으면 시간당 한 1km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정상에서 갈 수 있는, 정상에서 산맥과 산맥을 넘어가는 능선 같으면 시간당 2km까지도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오르막 능선 같으면 시간당 한 1km 정도. 그리고 오르막 능선이 아니라 그냥 길이 없는 그런 까뿌진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으면 시간당 한 300m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초왕복 거리가 한 2km 정도 될 것 같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아무것도 도라지 안 보고 논스톱으로 안 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데만 해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은 소요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산이 한 500-600m 정도 되니까 그 산행을 올라가서 도라지 보고 좌우를 살피고 내려오는 것 같으면 최소한 한 8시간 정도는 그 산행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시간을 짜셔야 됩니다. 그 산행 계획이 예상 산행 시간이 8시간 정도 잡고, 그 다음 8시간 산행에서 필요한 물은 최하 2리터 이상, 그 다음에 물도 2리터니까 1리터씩 두 군데 나눠야 됩니다. 나누고, 그 다음에 식량, 한국 같으면 초콩을 먹으니까 초콩 최하 3개씩은 갖고 와야 됩니다. 8시간 산행 같으면. 그리고 비상식량으로 초코바 한 5개 정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행 계획을 짜거든요. 그리고 위성지도 보고 오늘 또 시현장 가서 답사를 봤으니까, 오늘 또 산은 좌우로 긴 산이 꼴짝이마다 절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산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으면 첫 번째 꼴짝이 올라가서 정상 치고 다음 꼴짝 넘어가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런 거로 한 구간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래 나눠가지고 전체 산행 계획을 다 짜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산행 계획을 짰을 때 만번의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산행의 준비물 같은 다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물이나 식량, 비상식량을 다 챙기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비상시간을 챙겨야 됩니다. 시간은 하루 똑같이 24시간인데 어떻게 챙기냐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비상시간이냐 뭐냐면 한국가 산행에서 얘기했잖아요. 333의 법칙이 있다 했죠. 사람은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식량 없이 3주를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등산에서 333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20, 20, 20이 있습니다. 하산할 때 물의 20%, 식량의 20%, 체력의 20%를 반드시 남겨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산을 해야만이 오다가 혹시나 조난당하고 어떤 실수나 아니면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 물의 20%, 식량의 20%, 그리고 체력의 20%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행에서 하산했는데 물도 없고 체력도 없고 그 다음에 식량도 바닥나버리고 이런 것은 프로가 아닙니다. 진짜 프로는 물의 20%, 식량의 20%, 체력의 20%를 남기고 하산하는 것이 진짜 프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의 20%입니다. 항상 하산할 때 내가 8시간 산행 계획을 짰으면 1시간 정도 전에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시간의 20%를 남겨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행에서 산행하시다가 혹시나 조난이나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시간의 20%가 남아있어야만 그 20% 시간 가지고 내가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119를 부를 것인지, 아니면 119를 부른다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구조되기 쉬운 장소로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구조가 안 될 것 같으면 내일까지 하루 버텨야 될 것 같으면 밤에 극간의 저체온을 막기 위해서, 추위를 막기 위해서 내 체온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3의 장소로 옮겨갈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간의 20%입니다. 그래서 황구가 얘기하는 등산에서 3대 원칙, 333의 법칙 있잖아요. 사람은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식량 없이 3주를 버틸 수 있다. 그리고 20, 20, 20이 있다 했잖아요. 식량의 20%, 물의 20%, 체력의 20%를 남겨와야 되고, 그리고 시간의 20%도 반드시 남겨오는 그것이 프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행할 때 산행 계획을 짜고 예상 산행 시간, 예상 하산 시간 이런 것을 다 체크하시고 산행을 중간중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산행 중에도 항상 물이나 식량, 비상식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통신이 될지 안 될지,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또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산할 때 시간이 얼마큼 남았는지 그런 것도 또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구는 산행할 때 중간중간 시간을 항상 봅니다. 황구가 예상 산행 시간을 4시간 잡았으면 지금 정상까지 오기 전에 시간이 지금 몇 시간 산행한 지가 몇 시간 됐고 하산할 때까지 시간이 몇 시간이 여유가 있는지 중간중간에 항상 시간을 체크합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산행 계획을 전체적인 산행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산행을 할 때 내가 정상까지 보고 다음 골짜기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벌써 시간이 빡빡할 것 같으면 그 산행은 벌써 그날 포기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다음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남지만은 다음을 위해서 또 이 조난이나 그런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체력이나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산행에서 특히 겨울 산행은 해가 빨리 지고 해가 빨리 지면서 그 기온이 극강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시간을 굉장히 체크하시고 일몰 시간과 그런 일몰 시간이 지금 17시 한 50분 거의 18시 정도까지도 지금 가는데 그 일몰 시간까지 얼마 남았는지 시간도 수시로 체크하시고 그래서 산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98년도 4월 1일날 민주지산에서 충북 영동에 있는데 거기서 특전사 5공수 그 홍령부대가 그 천리행군 하시다가 그 동사 사고로 6명이 그 사망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황구가 지금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참 보고 눈 오고 비 오고 산행이 안 되고 조용한 날에 왜 그렇게 그런 사고가 났는지 그런 사고를 왜 막을 수는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황구가 분석을 한번 해서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가는 절벽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황구가 그걸 다 보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 계획은 짜야 되는데 하여튼 꼴짝꼴짝이 다 보려면 하여튼 그곳에서 진짜 조선 제일의 도라지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진달래 피고 강남간 제비가 오면 최강의 산행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잘하면 쉬는 날이라서 내일 본절벽까지는 안 가지만은 그 좌우에 좀 작은 절벽, 작은 능선들이 좀 있던데 그쪽으로 한번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내일 보고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